치실, 치간 칫솔, 최근에는 물로 씻어내는 구강 세정기까지 많은 치과 의사들이 칫솔만으로는 양치질이 완성되지 않는다. 꼭 이런 추가적인 도구들을 사용하여 이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맞는 도구를 찾을 수 있게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치과 의사 문승환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치실은 주로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틈 사이에 들어가서 치아 사이사이를 청소해주고 칫솔이 닿지 않는 잇몸 아랫부분에 있는 플라그를 제거를 하는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치실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제 아래 앞니와 같이 치아가 조금 오밀조밀한 부분 같은 경우에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용이 저렴한 편에 속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소량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단점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치실의 단점은 교정 치료를 해서 유지장치가 있는 분들이나 교정이 진행 중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잇몸까지 도달하기 전에 장치에 걸리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제한적인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치아 사이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 때문에 치아가 미세하게 벌어지는 느낌? 뭔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물질이 끼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느낌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에서 하나의 단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실을 사용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 잇몸을 오히려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존재하는 도구입니다. 다음은 치간 칫솔인데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공간이 넓어지신 분들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사이즈를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치간 칫솔의 경우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본인에게 맞지 않은 치간 칫솔을 무리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잇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치간 칫솔은 치실과 다르게 일회용 사용이 아닌 경우도 많다 보니 와이어 관리에도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와이어에 뭐가 달려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와이어가 구부러지거나 손상됐을 경우에 교체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칫솔처럼 뭐가 달아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사용량 이후로는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구강세정기입니다. 사용이 굉장히 간편하고 테크닉적인 요소가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치간 칫솔이나 치실까지도 닿기 힘든 부분에도 강력한 물줄기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기 때문에 손쉽게 세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피도 크고 고정식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했었던 단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핸디형 그리고 휴대형으로 편리해진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잇몸이 약한 분들도 단계를 조절해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에 비해서 물리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힘이 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부분이고 그래도 플라그를 제거를 함에 있어서 높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추천해 드릴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연령대를 조금 고려해가지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나 30대 조금 연령대가 어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사이에 공간들이 많이 넓어져 있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치실을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구강세정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잇몸도 내려가고 공간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40대, 50대, 60대로 이렇게 가면서 부터는 치실로 사용을 하기에는 넓은 공간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냥 너무 휙휙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공간을 모두 치실로 하기에는 손도 많이 가고 테크닉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치간 칫솔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분사 타입의 구강 세정기 같은 경우에는요, 포인트를 바꿔서 교정 환자들이나 치열이 조금 많이 비뚤비뚤하신 분, 구강 구조가 좀 입이 작으셔서 안쪽
안쪽까지 내가 입안에 도구나 이런 걸 넣어서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더 쉽게 구석구석까지 닿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금니 쪽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이 사용하기 조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이제 치실을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는 게 저도 치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분사용 구강세정기를 사용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뻑뻑한 느낌이 싫다고 한다면 조금 왁스 코팅이 되어 있는 부드러운 제품, 그리고 손으로 잡아서 넣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은 도끼형 제품 등을 사용하면서 꼭 특정 브랜드가 추천된다라기보다는 그런 내가 사용할 때 편리성을 가진 기능성 제품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간 칫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칫솔 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의 영양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조금 이름이 있는 검증된 브랜드들의 제품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가끔 사용하는데요. 페페 제품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조금 더 다양한 제품을 다루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세정기, 이게 사실 많아요. 제가 구강세정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쿠팡 같은 데 보면 2만원대 제품부터 10만원 이상의 제품들도 다양하게 라인업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어떤 제품을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리자면, 이제 단계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 아무래도 내 잇몸에 맞게끔 너무 강하지 않은 물줄기 세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겠고요. 물줄기 세기가 약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정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뷰 같은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수압이 확보가 되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구강세정기 같은 거를 4-5개 정도 갖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은 그 제품들 다 갖고 와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도 나중에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구를 사용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나에게 맞는 구강 보조 제품 하나를 딱 골라서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오래오래 지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구강세정 보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